자, 우선은 발전소라는 게 뭐냐 하면 전기를 생산하는 곳을 발전소라고 얘기하죠. 원자력 발전소의 전경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발전소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발전기라는 장치가 있어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인데 아주 단순하게 그려본 겁니다. 근데 이 발전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석이에요. 그리고 자석 사이에 이렇게 네모나게 구부러진 도선이 있는 겁니다. 이 도선이 뱅글뱅글 돌아가게 되면은 이렇게 전기가 생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 사이에 구부러진 도선이 있고 그게 회전을 하게 되면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본질적인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일종의 그냥 자연 현상이에요. 과학자들이 관찰을 해봤더니 이런 현상이 있더래.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발전기를 만들고 발전소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학적으로. 그래서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런지는 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자석 사이에 있는 도선을 돌리는 게 목적이죠, 발전소에서는. 그래야 전기가 얻어지니까. 이거를 사람 손으로 열심히 노가다를 띄워가지고 돌려도 당연히 전기가 얻어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주 거대한 발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또 거대한 터빈에다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터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터빈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날개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선풍기랑 똑같이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뱅글뱅글 돌아갈 수 있는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터빈에다가 발전기를 연결해 놓으면 터빈이 돌아갈 때 같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거는 뭐예요? 터빈을 한번 돌려보자는 거잖아. 어떻게 돌리면 좋을까? 바람이 불면 터빈이 돌아가니까 사람이 입으로 후후 불 수 없잖아, 이 거대한 터빈에 대해서.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수증기를 발생을 시켜요.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를 여기다가 통과시키면은 터빈이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물을 어떻게 끓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력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핵분열 반응을 이용하는 건데요. 핵분열이 일어날 때 열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이 열 가지고 물을 끓이게 되면은 물에서 수증기가 뽀글뽀글 발생을 하고요. 그 수증기가 터빈으로 가서 터빈을 회전시키면 터빈이 돌아갈 때 같이 발전기가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핵분열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면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발생하고 수증기가 터빈을 돌린다. 그리고 이 터빈에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여기서 뿅 하고 전기가 얻어진다는 겁니다. 이 전기를 모아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쏴주는 거예요. 무슨 한국수력원자력인가? 한수원 그런 기관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각 도시에다가 쏴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핵분열하고 열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 많아요. 핵분열이란 무엇이며 또 열은 왜 얻어지는가? 열의 출처가 어디인가? 열의 출처는 사실은 질량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다 질량이잖아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도 전부 질량인데, 질량은 사실은 에너지랑 똑같아요. 질량은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질량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열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핵분열에 대해서 알면은 좋은데, 핵분열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질량이 있는 물체는 원자 핵이 있죠.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 안에는 딱딱한 핵이 있는데 얘가 톡하고 쪼개지는 현상이 바로 핵분열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의 핵이었는데 얘가 분열을 해가지고 두 개의 더 작은 원자 핵으로 쪼개졌다라는 의미예요. 핵분열이 이런 거다. 근데 이 핵분열 할 때에는 이렇게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이 됩니다. 근데 이 에너지 안에는 열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 열을 가지고 물을 끓인다, 그런 의미인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열의 출처는 바로 질량입니다. 질량에서 열이 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라늄, 그러니까 우라늄 원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자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구경을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보통 우라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자연에서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데다가 핵분열
반응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라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핵분열 반응 실제로 이렇게 보자고. 예를 들어서 10g의 우라늄 원자를 핵분열을 시켜가지고 더 작은 원자 2개로 쪼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쪼개진 원자의 무게를 재어봤더니 하나는 4g이 되고 하나는 5g이 되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 10g짜리를 둘로 쪼갰으면은 얘네 둘이 합쳐서도 10g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4g이 되고 하나는 5g이 돼요. 나머지 1g이 어디로 갔냐 이거지. 1g의 행방을 찾아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사라져가지고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열에 대해서 한창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열로 변환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1g이 사라져서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된다. 이게 지금 질량이 갑자기 있었다가 사라진 거니까 질량 결손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학자들이. 사실은 이 1g은 우라늄 질량의 일부였겠지. 그 일부가 에너지로 변환되어서 열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처음 이론적으로 정립을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거든요.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봐라,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었잖니. 응? 그러니까 사실은 그놈이 그놈이야. 질량이나 에너지나 똑같은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고, 반대로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환이 되는 것도 가능하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뭔가 이상하지. 왜냐하면 일단 물리학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단위가 안 맞기 때문이에요. 에너지는 줄이라는 단위를 쓰고요. 그리고 질량은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맞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정을 했어. 어떻게 보정을 했냐면은 C의 제곱을 곱했습니다. 이 C라는 건 뭐냐면 상수예요.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광속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거예요. 제가 써줄게. 광속의 제곱을 곱했어요. 그랬더니 이론적으로나 아니면 실험적으로 다 맞아 떨어지더래요. 아인슈타인이 좀 똑똑한 사람이 맞는 것이 저 유명한 식이잖아요. E는 mc 스퀘어입니다. 저 식을 처음 제창했을 때 본인은 실제로 실험을 하고 저 식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삐리삐리 계산을 해가지고 논문을 썼다고. 근데 후대의 과학자들이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저 E는 mc 스퀘어라는 식이 맞아 떨어지더래. 실험 결과와 이론이 일치하면서 저것이 정론이 된 거죠. 그래서 저 식을 언제 쓰냐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얻어질지, 결국에 이 에너지 알아내고 싶을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이만큼의 질량을 넣었을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얻어질까요? 이런 거 궁금하잖아. 근데 되게 식이 간단하잖아요. 광속은 상수기 때문에 참고로 광속은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입니다.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그 숫자가 상수거든요. 그냥 상수만 질량하고 곱해주면 에너지가 간단하게 얻어지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얼마만큼의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궁금할 때 이 계산식을 쓰는 거고, 때로는 원자 폭탄 같은 거 만들었을 때 에너지의 값이 크면 클수록 더 위력적인 폭탄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센 폭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 계산할 때 E는 mc 스퀘어를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전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원자로 내부에서 열 에너지가 얻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식이 E는 mc 스퀘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1g의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는 사실 1g만 대입을 해가지고 광속의 제곱을 곱하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에너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전체적인 우라늄의 핵 분열 반응에서 우리에게 유의미한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1g을 대입을 해가지고 에너지 결과값을 얻어내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전기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를 계산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느껴봐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식에서 광속 있잖아요. 광속이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예요. 그러니까 되게 큰 숫자잖아요. 게다가 제곱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만의 제곱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1g만 집어 넣어도 이 에너지는 굉장히 큰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곱씹어봐야 할 의미가 뭐냐 하면은 작은 질량도 굉장히 큰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질량도 에너지로 변환되었을 때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질량이 1g 말고요. 1kg일 때 얼마나 에너지가 나오는지가 되게 잘 알려져 있어요. 뭐 나무 위키나 인터넷 같은 데 검색을 하면은 그 수치가 나오는데, 수치가 얼마냐면요, 이 정도입니다. 이게 사실 자릿수가 진짜 많잖아. 다 읽어보면 이게 결국에는 8경이에요. 사실 8, 9 있으니까 거의 9경에 근사하는 값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kg이 1kg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1kg의 에너지가 9경이라는 겁니다. 이런 값이 왜 나온다고? 여기다가 1kg을 E는 MC 스퀘어 식에다가 1kg을 대입한 다음에 30만의 제곱을 곱했더니 9경 정도의 숫자가 얻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kg은 우리한테 되게 가벼운 거잖아요. 1kg의 아령 정도는 쉽게 들 수가 있죠. 혹은 내 뱃살 1kg, 그 질량 1kg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라고요? 9경이라고요. 근데 단위는 줄을 쓰겠지. 에너지는 줄이라는 단위를 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구경줄이 뭐냐라는 게 좀 안 와닿을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구경줄의 에너지예요. 구경줄의 에너지가 1kg이 가진 에너지인데, 그거는 TNT 아시죠? 그 다이너마이트 폭약 2100만 톤을 한꺼번에 터뜨릴 때 발산되는 에너지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뭐라고? 내 뱃살 1kg이, 뱃살 1kg가 TNT 폭약 2100만 톤이 가진 에너지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질량은 되게 가볍다고 할지라도 되게 많은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들 그 질량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궁금해지지 않아요? 질량 되게 흔해 빠진 거잖아. 우리가 다 질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는 질량의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 질량이라는 애들이 많은 에너지를 포함하게 된 건지 사실은 과학자들도 충분히 알지를 못해요. 질량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질량이 최초의 우주에 나타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세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추측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주가 처음 시작될 때, 처음 생겨날 때 빅뱅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폭발이라는 거는 아주 거대한 에너지의 발산이에요. 발산. 근데 이 에너지가 어떤 사건에 의해 가지고 질량으로 바뀌었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다고요?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 에너지를 빅뱅으로서 팡 하고 발산을 한 다음에 어떤 사건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는 이벤트가 있었을 거라고. 그 이벤트에 관여한 최초의 입자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요. 요즘에는 이 최초의 입자 이름은 뭐냐면은 힉스 입자입니다. 빅뱅 당시에 발산된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는데 기여한 최초의 입자가 있었을 거래. 그 입자의 이름이 힉스 입자라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이 과학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노벨상을 받았죠, 무려. 그러니까 뭐 아주 허황된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여튼 뭐 열심히 질량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학자들이 마음껏 진짜 알고 싶은 만큼 많이 알아내는 정도는 아니더라. 여러분도 질량이 무엇인지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는 뭐냐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전기를 생산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사실 그 원천은 무엇입니까?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천은 핵분열을 할 때 나오는 열입니다. 그리고 그 열의 원천은 또 무엇이다? 질량이죠, 질량. 작은 질량 결손이 일어나면서 열 에너지가 생산되어서 그것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 질량 결손의 원천은 또 뭐예요? 우라늄 질량의 일부가 열로 바뀌어 가지고 전기가 생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반짝반짝 이 전기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우라늄 원자의 질량의 일부입니다.
우라늄이 바뀌어가지고 전기가 된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게 신기하지 않나? 나는 신기하던데. 오늘의 이야기는 끝!